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연기돼서 사실 일찍 준비된 친구들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었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또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시험이라는 게 뭐 시간이 많다고 또 이제 더 잘 준비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잘 준비해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이제 또 7급 시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7급도 시험이 계속되고, 또 내년은 이제 원래 일정대로 계속 된다면 뭐 이제 또 내년 시험도 이제 금방이죠. 어찌됐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출 문제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제 6월 13일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지방직 서울시 이제 같이 실시했던 9급 행정법 총론 문제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6월 13일 시험은 상당히 수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점자도 많았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11일에 실시된 국가직 9급 문제는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한두 문제, 또 느끼기에 따라서 이제 두세 문제 정도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표준적인, 앞으로도 이 정도 난이도, 여기서 이제 한 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처럼 이제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자주 출제되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이제 주의를 요하는 이제 한두 문제, 이게 빼고는 이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유지될 텐데, 특히 이제 1번, 2번의 정답이 포진한 문제가 한 12문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면 그냥 이제 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중하급 문제들 딱 1번, 2번 보는 순간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답이 이제 보이는 문제들은 빨리 체크하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나머지 질문은 안 봐도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 이제 행정법 법원에 관한 건 이제 원래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주로 쉬운 문제,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포진했어요. 이제 뒤쪽에 18, 19, 20 이쪽 뒤쪽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등장한 편이고, 학교 급식 이거 딱 보면 이제 전라북도 이제 이 급식 조례 사건이구나. 관세 무역이나 일반 협정 위반해서 가트 협정 위반되는 이제 조례 효력이 없다는 거. 또 2번 이건 이제 조문이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이제 법률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20일인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불령은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이제 30일, 그죠? 일반적으로는 20일인데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30일 경과 날부터 시행되도록. 그 다음에 3번 진정소위법, 부진정소위법. 워낙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 진정소위법이라도 예외적으로 국민 소위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 요청이 우선한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위법을 정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4번. 자,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다 맞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자, 이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아요. 자, 행위시법지, 행위 당시에 이제 가벌성, 그래서 이제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4번이 이제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신뢰 원칙. 일반 원칙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고, 자, 1번 또, 바로 1번의 정답이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출제가 됐죠. 관할 관청인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 이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그 총사업
허가해주겠다는 어떤 신뢰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지, 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신청 승인해주겠다는 그런 견해 표명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1번. 나머지 뭐 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확약, 또 이제 약속, 이런 부분들 이제, 공적, 확약, 의사표명이 있음 후에 사회적 범죄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 행정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거고. 자,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당의 언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춰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사부 장관, 과거에 이제 공적 견해표명, 비과세 견해표명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판례죠. 자, 그 다음 4번. 이제 4번은 이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죠. 이건 작년부터 이제 뭐 나올 거라고 또 이제 많이 예상했던 이제 판례 중에 하나죠. 입법액을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실효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 이거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을 이제 보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너무나 쉬운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막 퍼주는 문제예요. 지금 1번, 2번, 3번. 자, 1번에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인 그 실체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근데 이번 이제 착공신고,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건 이제 이 착공신고 반려 또는 이제 거부. 자, 착공신고의 경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 완료되어 행정청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착공신고 반려, 건축신고 반려.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불안정한 이제 국민들의, 그래서 이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툴 수 있도록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주민등록 신고, 역시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에게는 이제 그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법상의 뭐 사전 통지 등 절차적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뭐 지방직 6급 그 6월 달에 있었던 6월 13일에 있었던 시험에서도 이 문제 유형 그대로 나왔었죠. 1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자, 위임도 없는데 불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규정하면 그 불용 규정은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에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용에 따라서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해 법령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맞고요. 2번 행정관청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자, 이게 틀렸죠. 사실 이제 이 지문은 그 7급 시험 이제 행정법 강론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무효냐 취소냐 이제 총론적인 어떤 이제 쟁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무효는 아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내부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이죠. 내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결 규정에 의해 위반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제재를 할지언정,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군수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조기관이 어떤 이제 국장이 어떤 과장이 군수의 명의로 처분을 해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정결 규정, 내부 규정에 위반되는 거,
거기에 따라 이제 뭐 징계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이제 판례죠. 행정입법에서 최근에 빈출되는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 행사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 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면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이런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행규칙, 불형 형식으로 정해라 이렇게 정해서 위임하면 그 형식에도 구속이 되죠. 자, 역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재량권 행사 준칙은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 이런 거 대외적 구속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이제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 기한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청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 이 절차 하자, 치유가 되는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이제 하자의 치유는 절차 형식의 하자일 때만, 취소 사유일 때만 치유가 되고 무효 사유일 때는 전환은 될 수 있어도 치유가 될 수 없죠. 2번 행정처분한 처분청은 그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철회,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감독청은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취소 처리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자, 일부가 적부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적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적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개고처분이 부적부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후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 개고처분 부적부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자가 이제 선행처분에 있는 하자가 이렇게 후행처분 단계에 승계되는 거지. 반대로 이제 후행처분에 있는 그런 이제 하자를 가지고 선행처분을 뭐 다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부관도 늘 한 문제, 늘 나오던 그런 전형적인 이제 쟁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달 지방직 구급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간 문제인데 역시 이제 늘 출제되는 바운더리예요. 기억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갱신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짧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채납한 경우 자, 기부 채납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게 기부 채납 부관 이게 이제 부담이죠, 부담.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의 이행에 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증여계약 어떤 이제 증여계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런 이제 어떤 사법상 계약 이렇게 체결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계약.
근데 이제 부담이 무효라면 사업상 계약도 무효냐? 그게 또 아니에요. 부담이 무효라면 이게 이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어떤 증여 계약 여기 이 예로 든다면 이제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 당연 무효나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그 후속 증여 계약이 뭐 당연히 무효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가 무효라도 설사 무효라도 얘는 무효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니은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행정처인 수익적 행정처럼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자, 여러분 이제 송유관 매설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붙여진 부관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협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뭐 너무 많이 출제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사건이에요. 골프장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이 자체에다 뭔가 이제 혹을 붙이면, 즉 부관을 붙이면 부당결부가 될까봐 순수한 사법상 계약인 것처럼 사업상 이제 계약의 형태로 어떤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재산을 기부할 것을 사업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제 리을번도 틀린 겁니다. 자, 역시 다 기본적인 이제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6번 지금 이제 봤던 거고. 자, 7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 역시 빈출된 판례입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그냥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수 결정에 앞서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성질상 줄 수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절차법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옳은 거예요. 정답 나와버린 거죠. 자, 2번 수익적 행정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직접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 처분은 행정 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자,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 처분은 확정 판결 기판력에 저축된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위법 사유를 보완했다 그랬죠. 보완해서 새로이 부과된 처분은 그래서 이제 기판력, 기속력에 저축되지 않아요.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자, 이렇게 협약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조항을 두어도,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많이 출제된 판례. 1번이 맞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또 틀렸죠. 너무나 또 쉽게 정답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이런 방법에 의한 공개는 이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력물로 사본의 형태로 이제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전자력 파일 형태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도 역시 거부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이제 정보공개 청구자는 자연은 물론 법인, 권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또 법인, 권력이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 설립 목적 불문하죠. 시민단체도 가능하고. 자, 3번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자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꼭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일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 9번 문제 봅니다.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자, 무인가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그래서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맞습니다. 2번 재단법인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주무관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돼서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량에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건 변론하고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요.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처의 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구할 법상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인가에 대한 무효 취소는 인가에 있는 하자를 가지고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는 겁니다.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어요. 자, 4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으로서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의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이 성격이 이제 인가에 해당하고 요 인가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적 성격을 갖는 인가일 때는 당연히 이제 법적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4번이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너무만 강조했죠. 행정심판법에서는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다.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조정, 또 새롭게 도입된 그래서 국선대리인 제도까지 연습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어렵지 않게 다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직접 처분은 원래 중요한 거예요. 원래 행정심판에도. 소송법에는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심판법에 간접강제 규정까지 들어가서 더 중요해졌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1번에 보면 당사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자, 취소 재결. 자, 2번 지문이 이제 이행 재결, 3번 취소 재결, 4번 이제 거부 처분 이제 부존재 또는 이제 무효 확인 재결. 그래서 이게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49조 2항 3항과 관련되는 거. 행정심판법 50조 직접 처분에 관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법 50조의 2, 이 간접강제. 여기 이제 49조 2항이 여러분 이제 취소 심판 또는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무효 또는 이제 부존재 확인, 재개를 하면, 재개를 취지했더라 이제 재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소 또는 이제 무효 또는 이제 뭐 부존재 등 취소 재결, 무효, 부존재 이제 확인 재결 이렇게 하게 되면 재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부하는 이제 처분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자 49조 2항의 경우는 이제 직접 처분을 못 해요. 49조 3항이에요. 이게 이제 의무이행 심판에서 의무이행 심판에서 어떤 이제 이행 재결이에요. 거부 부작에 대한 이행 재결. 이행 재결 했는데 이제 역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요 직접 처분이 되고 또 이제 간접 강제도 되고. 그러니까 49조 2항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때 간접 강제는 돼요. 간접 강제는. 근데 이제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요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 재결.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이제 취소 심판에서 취소 재결이고 3번도 취소 재결이잖아요. 4번은 이제 부존재 확인.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재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49조 2항, 49조 3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직접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이 조문을 49조 또 50조, 50조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죠. 자,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 하나 틀리고 2개 틀린 친구 중에서 이제 이 문제 틀린 친구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법령 늘 나오는 질서 위반행위죠. 한 문제는 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나오던 조문이었는데 자, 니은번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해서 틀린 것 같아요. 자, 기억번은 이제 맞는 거예요. 행정청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맞고요. 니은번 보면 이제 행정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 위반행위가 자, 종료된 날을 괄호 안에 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료된 날부터 자, 이 5년은 이제 여러분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종료된 날부터 이제 5년 안에 이제 부과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여기는 제척기간에 대한 걸 소멸시효하고 합쳤어요. 이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되는 건 이제 처분청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과했어요.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가 또 확정된 이후에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시효로 소멸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라는 거고. 아시겠죠? 요건 이제 제척기간 부분은 앞부분, 뒷부분은 이제 소멸시효 부분을 이거 이제 합쳐가지고 약간 이제 아리까리하게 틀린 건데, 이걸 이제 맞는 걸로 이제 좀 오해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당사자 주소지 소재지 관할하는 이제 지방법원이죠. 당사자의 주소지예요, 당사자. 이 과태료 부과 관청이 아니고 주소지 이제 지방법원 지원 관할. 자,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 되지 아니한 자 질서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형법 총칙 형벌 책임 무능력자 규정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리을이 맞고 니은 디귿이 틀린 건데 니은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조문은 그러니까 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조문이
또 나온 건데 이런 부분도 실수하지 않아야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만점을 득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이제 빈출되는 이제 파트죠. 1번 대집행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도안 선택할 것인지 행정적 재량이죠. 선택적으로 대집행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뭐 이행강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이제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대집행은 이제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거고.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적 재량이에요. 둘 다 이제 가능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2번 건축부상 시정명령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는 거. 역시 이제 최근 많이 나오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행을 하게 하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을 했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최근 판례에서 아직 그건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이제 이행을 기간이 지나서 이행해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법상 과징의무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형벌하고 질서벌, 과태료하고 구별해야 돼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은 고의가시를 요구합니다. 과징금, 기타 제재는 고의가실이 없어도 돼요. 자, 4번 공매통지. 너무 자주 나왔던 거죠. 이것도 공매통지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구송대상으로 삼아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공매가 적법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에요. 공매 결정, 재공매 결정,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가 처분이에요. 공매를 다퉈야 되는 거지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3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 취득 시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 소유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거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협의 취득 매매고 사업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해 보관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자기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 대상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처의 건물 철거 의무를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해서 제기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 적부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점유자들이 의무자일 때 퇴거 의무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집행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이제 실제 이제 판례에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게 제기됐던 건데 행정상 강제 집행이 된다면 민사소송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점유자가 이제 퇴거 의무자이고 할 때는 퇴거 요구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방해하면 4번에 있는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방해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방지 조치 차원에서 이제 경찰이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해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이제 건물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 3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갑은 A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거. 자, 이 영종을 책임에 대한 거죠. 이게 1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종을 개념인데 너무나 또 쉽게 1번에서 이제 그냥 정답이 선명하게 보이죠. 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자 적법한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도 영종의 개념에 해당되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 XX.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이제 위 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도로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이 객관서죠. 객관적으로 이제 봅니다.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또 3번에 위 도로가 국도이고 관리권이 A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됐다면 A 지자체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갑은 A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4번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국가배상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취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했다. 법원은 성명권 행사 없이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많이 연습했던 문제 중에서 국가소원취소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피고가 아닌데 2심에서 국가보훈처장을 2심까지 계속 이제 피고로 제기했어요. 대법원이 그런 경우는 성명권을 행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명권 행사 없이 진행한 건 위법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범위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안이 있는 피고 추가 경정 신청은 대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맞고요. 그 다음 3번 보세요. 상급 행정청 지시에 의해 하급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지시를 내린 상급 행정청 그랬는데 명의자죠. 항상 명의자. 자신의 명의로 이제 처분했다면 처분 명의자. 위임이건 내부임이건 대리건 설사 이제 권한 없이 해도 명의자가 이제 피고예요. 이런 이제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 행정청이 아니라 하급 행정청 명의자. 4번 취소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공단체의 의사를 실제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자,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과 여러분 이제 처분청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 처분청은 대외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내부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있어도 외부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면 처분청 피고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4번이 틀린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이제 뭐 운전면허가 택배기사인데 억울하게 잘못 경찰관의 착오로 그래서 이제 위법한 면허 정지로 면허 정지 됐는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취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취소가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죠. 그래서 소급표예요. 소급표. 취소 판결의 소급표. 그래서 이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형성된 3자의 권리, 이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지만 기속력은 이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칩니다. 맞고 4번 행정처분이 판결에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유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 기속력에 반한다. 이게 틀린 거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까지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
위반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도 그렇고 또 변경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맞고 2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자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이제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했다면 이건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역시 뭐 다 출제됐던 거고 우리 지금 이제 사실 이제 6월에 있었던 지방직 9급 요번에 실시된 이제 뭐 국가직 9급도 마찬가지 뭐 기본서 뭐 기출문제 다른 건 이제 뭐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이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실전동형 그 문제집에 이제 다 이제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이제 지문 뭐 빠지는 판례도 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다 동일한 그 판례들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뭐 두 번, 세 번씩 연습이 됐던 것들이에요. 자, 2번이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자, 3번,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이제 약간 그래도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18번, 19번, 뭐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그리고 이제 사례를 2개를 준 거예요. 하나, 둘. 지금 2020년 1월 6일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의 성격.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처분서 인정되는 거고. 여가부 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A씨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의뢰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사건이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의뢰대해서 지금 이제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죠. 이제 특정인이 상대방일 때 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고시 형태로 공시송달 형태로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특정인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아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예요. 일본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낯선 게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이런 거 세모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따르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효력은 2020년 1월 20일부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특칙인데, 이게 뭐 앞으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 이거는 이제 5일이에요, 5일 규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모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또 넘어가다 보면 아는 점이 또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거, 옳은 거 이게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고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확실하게 이건 X죠. 자,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1번은 잘 모르겠다. 2번은 확실하게 이제 처분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틀린 거고. 자, 3번. A씨 시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송달하려면 의리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넷 중 하나 플러스 인터넷. 요게 맞죠, 이제. 행정절차법 내용이죠,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자주 나오는 거. 자, 이게 맞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 잘 모르겠어. 2번 확실하게 아니야. 3번 맞아. 4번도 안 봐도 돼요, 이런 경우는. 자, 4번 의뢰 영어허가 취소 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자, 의리 자신에 대한 영어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영어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하려면 공고가
자, 공고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랬는데 이게 특정인에 대한 공고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에 대한 고시 공고하고 달라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 공고면 그냥 그 고시 공고 효력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약간 이제 까다로운 이제 문제에 속한 거다. 자, 19번.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거. 자,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해서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변상 부과처분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자,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부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그래서 이제 이거 부과 징수했을 때죠. 그러니까 납부 이제 징수했을 때부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번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존부에 관한 거 이게 이제 직권조사 사항인데 상고심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로소 주장했다. 그럼 상고심 심판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 대상에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이 불문경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비록 행정규칙의 근거에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예요. 불문경고 이런 경우 대표적이에요. 행정규칙에 근거하지만. 그 다음에 4번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해서 타법상의 인허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게 이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또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정답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건 또 예외적인 특이 판례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실전 동행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 허가, 그 허가로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되는 그런 이제 사건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투면서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도 같이 다투라. 건축 불허가 처분 사건에서. 근데 이제 요 구주택법 사건에서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또 낸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이 판례 최근에 나왔던 건 다시 되풀이 반복되는 경향이 아주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찾아가다 보면 역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부작위법 확인소송 또 이제 치소송에 이제 또 규정이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냐 안 되냐. 그 기간과 관련해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미. 자, 그래서 그 3번 지금 보면 이제 치소송의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자,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준용되죠. 벌써 얘기 틀렸죠. 준용돼요. 그 준용되는 이유가 뭘까? 부작위는 이제 부작위인 동안에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쳤을 때는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준용이 되고요. 부작위를 다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부작위인 동안에는 위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 거쳤을 때. 그래서 전치주의에 관한 것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잖아요. 기간, 제소기간, 전치주의가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준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그래서 이제 오답 지문을 찾아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번 이제 9급 9까지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두 개 좀, 야, 이건 좀 까다로웠다. 좀 까다롭겠다. 이제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량을 채우신 분들이라면 전형적인 이제 그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누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시간 안에 그래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요게 이제 또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또 남은 시험들 잘 준비하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또 내년 대비 잘 하셔서 조기에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